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한 지 거의 3년 넘어가는 김영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3년 넘어가시는군요. 아직 신기한 게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세상에 저에게는 별천지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영금 씨는 사실 탈북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서 꽤 잘 살던 편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조선인민군의 간부를 맡고 있었고 아버지 또한 그런 지위를 가지셨죠. 그러면 공화국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겠네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집안의 딸로서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 당과 수령님을 정성스럽게 모셨고 남조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와, 엄청난 집안이셨군. 그러면 탈북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 힘들었을 텐데 혹시 마음이 바뀐 계기가 있었나요? 공화국에 대한 일편단심인 제 마음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일이 있었죠.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지금이 대한민국에 있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매우 친하게 지낸 송아지 친구가 있었습니다. 송아지 친구요. 송아지 친구는 그 단짝이랑 비슷한 말입니다. 송아지 친구가 소꿉친구랑 같은 의미였군요. 말이 되게 귀엽네요. 네. 아무튼 그 친구도 북한에서 꽤나 날리던 집안 아이라 아버지끼리 자주 친목을 다져 저희는 저절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 이름은 희란이었는데 희란이는 저와 생김새가 비슷하고 맨날 붙어 다녀 저희가 쌍둥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거의 자매 같은 사이셨겠어요. 맞습니다. 저와 희란이는 둘이 만나면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매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희란이는 저와 달리 끼가 특출나게 좋았습니다. 저는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만 했지 소질은 없었고요. 그래도 이 춤추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희란이와 함께 예술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영금 씨는 예술대학 출신인가요? 아쉽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 능력으로는 택 없었죠. 하지만 희란이는 탁월한 무용으로 예술대학에 진학을 했죠. 저는 평범한 대학에 가서 인문학을 공부했고요. 그래도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만나서 담소를 나눴죠. 정말 깊은 우정이셨군요. 근데 희란 씨가 영금 씨의 탈북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깊죠. 제가 언제지 2017년인가 그때쯤 희란이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애가 그날따라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얘 너 무슨 일 있네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영금아 지금 평창올림픽 때문에 남조선에 파견될 응원단을 뽑으려고 하는데라고 하는 겁니다. 애가 아주 상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뽑히고 싶다고 침을 튀기면서 말하는데 저는 그때 큰 실망을 했죠.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영금 씨는 한국의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맞습니다. 희란이 사상이 그렇게 쉽게 흔들릴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마음이 붕 떴었다네요. 그래서 저는 희란이가 응원단에 뽑히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원단에 뽑히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응원단에 뽑히는 게 많이 어렵나요? 정말 좋습니다. 우선 집안에 친일 행적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됐고 탈북한 가족이 있으면 무조건 배제됐습니다. 남조선으로 파견되는 만큼 변절에 대한 가능성을 아주 세세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외모가 상당히 예뻐야 했습니다. 그때 들렸던 소문으로는 남조선 기준의 미인형을 뽑아서 더 까다로웠다고 했습니다. 참, 그리고 외모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장을 봤는데 160이 넘지 못하면 전보다 예선 탈락이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승무원을 뽑는 기준과 비슷하네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마 키가 작고 왜소한 모습을 보이면 북조선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상시에 당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봅니다.
무심 사업에 얼마나 많이 참가하고 활동했는지가 당을 향한 충실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 거죠. 이 기준을 다 만족하는 사람만 응원단이 될 수 있었던 거군요. 정말 굉장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강예술 대학에서 선발을 합니다. 1차적으로 예술대학에서 선발하는 이유가 당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여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럼 희란 씨는 응원단에 뽑히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희란이는 이 기준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해서 응원단으로 뽑히 있습니다. 그러고는 거의 반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응원고와 노래 연습을 정말 호되게 했죠. 그래도 뽑혀서 다행이네요. 희란 씨는 한국에 다녀와서 따로 말 없으셨나요? 응원단은 북조선으로 돌아오면 감시가 더 심해져서 얼굴 보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일한 일을 보게 되었는데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닌 겁니다. 아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때 희란이는 저와 헤어질 때 몰래 제 손에 쪽지를 넣어줬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걸 몰래 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동무가 쓴 편지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던가요? 편지 내용은 희란이가 직접 본 대한민국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한국 드라마에서 본 모습이 모두 과장이 아니고 진짜 한국의 모습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문장이 남조선 휴게소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애가 포장된 도로를 편히 달리다 잠시 쉬러 버스에 나와 남조선 휴게소에 들렀는데 이 시설이 혁명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다 깨끗하고 세련되고 음식들도 다양하게 있어서 냄새를 참기가 힘들었답니다. 특히 휴게소 화장실이 엄청났다고 하는데 이게 고위직 간부집에서나 볼 수 있는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고급 두루마리 휴지도 다 있다고 했어요. 희란이와 제가 간부의 딸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였죠. 영금 씨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달라서 혼란스러우셨겠어요.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드라마를 닥치는 대로 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희란이가 계속 말해왔던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이 모습을 일부러 외면한 거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과 진짜 한국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은연중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팔복을 결심한 순간이 되셨던 거군요. 20년 넘게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사상이 진짜 한순간에 붕괴되더군요. 그때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남조선의 실제 모습을 알려준 희란이와 같이 떠날 계획이었어요. 근데 희란 씨는 나오지 못하신 건가요? 희란이는 남조선에 다녀온 뒤로 감시가 심해져서 도저히 탈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글티만 희란이는 저에게 괜찮다며 자기는 나중에 늙어서 감시가 풀어졌을 때 한국에 넘어온다고 저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저는 뭐 괜찮은 척하면서 나중에 한국 오면 내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스테이크, 백화점 모두 다 누릴 해주겠다며 떵떵거렸죠. 큰 소리 치면서 말했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혼자만 잘 살아보겠다고. 탈북하는 제가 좀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금 씨는 한국에 와보니 어떠셨나요? 제가 직접 본 대한민국은 드라마보다 더 좋고 더 발전했고 더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웃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제가 드라마에서 본 백화점을 너무 가고 싶어서 혼자 찾아서 가봤습니다. 그 백화점의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에 버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뭘 눌러야 될지 몰라서 아무 버튼이나 눌렀는데 갑자기 변기에서 물이 싸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하이고, 그때 옷이 몽땅 다 쫄딱 젖었죠. 아이고, 비데를 보셨네요. 맞습니다. 그때 비데라는 것을 처음 봤는데 참 나름 공주처럼 살아왔다고 떵떵거렸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자, 우리 영금 씨는 혹시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나중에 희란이가 한국에 왔을 때 꼭 같이 노래방에 가고 싶습니다. 같이 노래방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그때처럼 신나게 놀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영금 씨의 말에 코끝이 찡해지네요. 희란 씨가 한국에 올 그날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두산 TV였습니다.